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륜 소재의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드라마를 보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제가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사연 올려볼게요. 30대 초반에 저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는 남자였어요. 당시 생산직이라는 직업에 편견이 있어서 저는 딱히 기대를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막상 카페에서 남자분을 만나니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생산직에 다닌다길래 투박하고 무심한 남자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남자분은 안에 여자가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정하고 세심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다정한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저는 남자분에게 푹 빠져들었어요. 다행히 그분도 저를 좋아해 주셔서 금세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한 저희는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데다가 대기업 생산직이라는 탄탄한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으니까요. 결혼 생활 역시 순탄했어요. 2살 터울의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케어하며 매일매일 충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행복한 일만 있진 않더군요. 결혼 10년 차에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역시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등교시켰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뭐 두고 갔어?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남편이 전화를 건 게 의아했던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죠. 여보, 자세한 거 묻지 말고 병원으로 와. 오면 다 얘기해 줄게. 하지만 남편은 자세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병원으로 오라는 말만 하더군요. 목소리가 잠겨 있길래 걱정이 되더군요. 일단 저는 남편이 말해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할 수 있었죠. 손목 아래가 절단된 남편을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손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손목에 흰 붕대를 감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시리에 빠진 표정으로 제게 일을 하다가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손이 절단된 얘기를 하더군요. 대처가 너무 늦어서 봉합 수술도 할 수 없었고요. 일단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가장 놀라고 슬픈 건 남편일 테니까요. 하지만 슬픔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군요. 회사는 정말 냉정했고 일을 할 수 없는 남편을 잘라버렸어요.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남편은 더 큰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소주만 마시더군요. 이제 그만하라는 말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앞으로 나 어떡하지? 우리 진우랑 민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퇴직금으로 어떡하냐고. 남편은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고민하더군요. 손을 잃은 이상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푹 썩어버린 듯한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내가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내뱉은 말이기는 했지만 정말로 제가 돈을 벌 생각으로 한 말이기도 했어요. 요리에도 자신이 있으니 남편의 퇴직금으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업종을 고민하던 저는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월 200 정도의 수입만 올릴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답니다. 대중적인 입맛을 잡았던 건지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잘 되더군요.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난 저는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애들 부족하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 당신이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살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저는 남편이 상처를 훌훌 털고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제 진심이 통한 덕인지 남편은 술을 점점 줄이더군요.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조기 축구 동호회에 가입해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건 고됐지만 남편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료가 일찍 동난 나머지 일찍 퇴근했는데 아파트 앞에 남편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곁에 여자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당신 뭐해? 제가 다가가자 남편은 흠칫 놀라더군요. 잘못을 하다가 마치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요. 나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퇴근할 시간 한참 멀었잖아. 재료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일찍 퇴근했어. 그런데 이분은 누구셔? 그게, 조기 축구 동호회 있지? 거기 매니저 하시는 분이야. 남편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여자 역시 제게 어색한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 자리는 어찌저찌 정리가 되었어요. 축구 동호회 매니저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회원간이라 하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고 여자를 소개해주던 남편이 말을 더듬는 것도 미심쩍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사실 얼마 전부터 부부관계가 아예 없었거든요. 제가 한 번씩 외로울 때 남편한테 그런 눈빛을 주면 남편은 그냥 물건 보듯 저를 피했었거든요. 의심은 점점 커졌고 제 눈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배가 아픈지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이때다 싶었던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결혼 기념일이라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전 일단 통화 내역을 뒤졌어요. 하지만 별게 없더군요. 매니저 번호가 있긴 하지만 정말 가끔 통화한 것뿐이었어요. 불륜이 아닌 건가 하고 포기하려다가 사진첩 어플에 들어갔어요. 별거 없겠지 하고 들어갔던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그때 보았던 여자가 단란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모텔에서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더군요. 손발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옮겼죠. 당신 뭐해?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방으로 오더니 제게 뭘 하냐고 묻는 거예요. 간발의 차로 사진첩을 뒤지는 모습을 들키지 않았던 저는 뭘 좀 찾으러 왔다고 둘러댔죠. 여보. 그나저나 우리 결혼기념일에 당일치기로 여행이나 갈까? 주말이니까 애들 부모님한테 맡기고 갔다 오자. 당진 어때? 이번에 TV에서 보니까 해수욕장 잘 해놨던데. 남편의 말에 대충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치가 떨리더군요. 상간녀랑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여행을 가자니 그것도 결혼기념일에.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사진을 면전에 들이밀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복수를 위해 꾹꾹 참았죠. 다음 주 주말이 되자 남편은 조기 축구 동호회에 나갔어요. 저는 집에 있는 척을 하며 남편이 축구를 하는 곳에 찾아가 멀리서 지켜봤죠. 그리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네요. 남편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며 부비적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상간녀가 와이프 같더군요. 달려가서 머리채를 싹 다 쥐어뜯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죠. 두 사람의 사진을 찍은 저는 그 매니저라는 여자의 신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찾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마침 조기 축구회에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봐서 알 수 있었죠. 상간녀는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좁은 동네인지라 카페의 위치가 어딘지 곧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그 카페의 사장님은 남자였거든요. 그제야 깨닫게 되더군요. 제 남편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상간녀마저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카페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남자 사장님 뿐이었어요. 저는 할 얘기가 있다면서 사장님을 불러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가게 비우면 안 되니까. 네, 시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아내분께서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것도 제 남편이랑요. 시간이 없다는 남자의 말에 저는 결론부터 말했어요. 서로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힘을 모아 복수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서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라뇨? 사장님 아내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축구 동호회 매니저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회원인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혹시 바람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압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안타깝게 됐지만 저랑은 관계없는 일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해탈했다고요. 해탈이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는 제 물음에 남자는 사정을 말해주더군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건 한두 번이 아니며 자신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 건물이랑 카페 보이죠? 이게 다 장인어른 소유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바람 좀 피운다고 이혼하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 여자랑 이혼하면 전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대충 사정을 알겠더군요. 남자는 상간녀의 불륜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거였어요. 고민하던 저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남자와 함께 작전을 짰어요. 남편과 상간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을요. 그날 저녁 저는 외식을 하자며 남편을 불렀어요.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남편은 불편한 손을 이용해서 대게를 발라 저와 아이들에게 나눠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먹을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상간녀와 부비적거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죠. 여보, 왜 안 먹어? 당신 대게 좋아하잖아. 입맛이 없어? 대게 말고 다른 거 시켜줄까?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더군요. 상간녀에게도 이렇게 했을 거란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뭐 그래도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자상했으니까요. 웃으며 대게를 먹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 하나만 참으면 평화로울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금방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 게 안타깝지만 불륜이나 저지르는 아빠 아래에서 자라게 하는 건 더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주 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상간녀의 남편 석호 씨와 짠 작전을 실행했어요. 일단 전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주말 동안 저희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남편이 주말 동안 상간녀와 마음 편히 데이트를 즐길 거라는 걸요. 주말이 되었고 저는 여행 갈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이번에는 당신네 식구들끼리 가지만 다음에는 나도 껴서 가자. 나한테도 장인장모께 효도할 기회 좀 줘. 남편은 너스레를 떨며 저를 배웅하더군요. 싱글거리는 남편의 얼굴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작전을 위해 알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아파트 근처를 떠나지 않았죠. 남편이 나가는 걸 기다릴 생각이었으니까요. 30분 후 남편이 싱글벙글하며 아파트에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갔어요.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구나 하고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곧장 석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석호 씨, 지금 저희 남편 나갔거든요? 그쪽 와이프는요? 저희 와이프도 나갔어요. 아무래도 그쪽 남편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저랑 있을 땐 안 입는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갔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미행해줘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얘기를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하시더군요. 그럴 만도 하죠. 여행을 간다고 했던 건 남편을 속이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으니까요. 예,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냐? 엄마, 가보면 알아. 아빠도 얼른 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어딜 가냐고 자꾸만 묻는 부모님께 저는 가보면 안다고만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차에 태운 저는 석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석호 씨 지금 어디예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모텔 앞이에요. 방금 차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대낮부터 붙어먹고 아주 난리 났네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호수 알아낼게요. 석호 씨의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어디 가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뒹구는 곳에 간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잠시 후 석호 씨가 말한 그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석호 씨가 서 있더군요. 아니 영훈아, 대체 여긴 왜 온 거니? 엄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럴 만도 하죠. 딸이 어딘가로 가자고 하더니 모텔 앞에 딱 멈췄으니까요. 저는 의아해하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지금부터 많이 놀랄 만한 일을 할 거야. 그건 아마 엄마, 아빠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그게 나나 우리 애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나 너무 원망하지 마. 부모님은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됐죠. 어차피 잠시 후면 모든 걸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운터 직원과 미리 얘기가 된 건지 석고 씨는 마스터 키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와 부모님 그리고 석고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쿵쾅 되더군요. 저희는 하나의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석고 씨를 바라보며 문을 열라고 했답니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드디어 열렸어요. 저희는 곧장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죠. 저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먼저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었죠.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소리를 지른 건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벌개진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남편과 상간녀는 그제야 저희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여보, 장인어른, 대체 여길 어떻게?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굴더군요. 상간녀 역시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럴만도 했겠죠. 여행을 간다고 했던 처가댁 식구들이 온통 모텔방으로 우르르 몰려왔으니까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놓고 바람을 피워? 격분한 아빠가 남편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는 젊은 시절에 복싱대회에 종종 출전할 정도로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잠시만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고정하세요. 남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뚱이로 아빠를 진정시키려 하더군요. 하지만 소중한 딸의 남편이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걸 보고 진정할 아빠가 세상에 어딨겠어요. 아빠와 남편은 좁디 좁은 모텔방에서 추격전을 벌였어요. 남편 역시 아빠가 젊은 시절에 운동했다는 걸 알기에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어찌저찌 아빠를 피한 남편은 모텔방을 벗어나 복도를 향해 힘껏 달렸어요. 아빠한테 두들겨 맞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겠죠. 방에 남은 저는 상간녀를 바라보며 소리쳤답니다. 네가 감히 내 남편이랑 놀아나? 뭐? 축구 동호회 매니저일 뿐이라고? 야, 매니저가 회원들 욕구도 풀어주는 거였니? 너 기대해. 내가 네 인생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기대하라고. 저는 상간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이 들여다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불륜을 들킨 남편 역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희 아빠에게 얼마나 얻어 터졌든지 눈에는 멍이 가득하고 입술은 또 다 터졌더군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담배만 뻑뻑 피우셨고 시어머니는 제게 연신 사과하시더군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너한테 큰 상처를 줬어. 미안하다. 어머니 사과하실 거 없어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어머님이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저 사람한테 만정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할 거예요. 아가, 그것만은 참아주라.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내 자식이 잘못한 건 100번 사실이지만 부부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져서야 되겠니? 흠이 많은 녀석이지만 이번 한 번만 품어주면 안 될까? 어머니는 어떻게 같은 여자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부부의 연을 쉽게 끊는다고요? 어머니, 저는 저 사람 손이 저렇게 됐을 때도 지켜주겠다면서 나가서 이렇게 돈 벌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냉혈한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게 잘해주시던 분이지만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상 더 이상 제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제가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어온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은 말없이 눈물만 후두둑 흘리더군요. 어긋난 욕망으로 인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도, 또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님이 사과하게 만든 것도 전부 절망적으로 느껴졌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제가 일하러 간 동안 딴 여자랑 놀아난 남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몇 개월이 지나 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친권은 당연히 저에게 왔고 재산 분할 또한 제게 유리하게 돌아왔어요. 심지어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어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죠. 엄마, 왜 이제 아빠는 같이 안 사는 거야? 아들들은 제게 왜 아빠와 같이 살지 않는지에 대해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답할 수 없었답니다. 아빠란 사람이 다른 여자랑 사랑하는 바람에 이혼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아이들이기에 저의 결정을 지지해 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저는 석호 씨를 돕기 위해 나섰어요. 저는 석호 씨와 함께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모두 넘겼답니다. 이 정도면 상대 측에서 뭘 준비하더라도 찍소리도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저와 석호 씨의 준비성에 놀라더군요. 그렇게 석호 씨는 상간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권은 물론 재산 분할까지 유리하게 받았고요. 석호 씨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경제적인 이유로 불륜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석호 씨 역시 그렇게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기존에 하던 반찬 가게를 잘 운영하며 살던 저는 아주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병원 이름과 호실 번호를 말씀해 주시더니 부탁이니까 딱 한 번만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충 얘기를 듣고 갔지만 실제 마주한 광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남편의 두 다리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거든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제게 경제적으로 기대던 남편은 이혼을 당한 뒤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더군요. 손이 다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장갑을 낀 채 배달 일을 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빗길에 넘어졌고 두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병문 안으로 온 저를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보, 대체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할만으로도 지옥 같은데 이렇게 다리까지. 내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바람에 신이 나한테 천벌을 내리셨나 봐. 그래, 싸다 싸. 나는 그냥 이런 꼴을 당해도 싸.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하소연을 했어요. 소변 하나 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비참했고요.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더군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괜한 말로 동정 살 생각이라면 그만둬. 내가 당신한테 느끼는 감정이라곤 혐오 하나뿐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께서 하도 부탁해서 온 것뿐이니까 재결합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여보란 말 하지도 마. 그럼 난 이만 갈게. 저는 남편의 대답조차 듣지 않은 채 병원을 나섰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차가웠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여서 배우자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헌신을 하다가는 저처럼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